괴물은 작을 때 없애라. 이것이 내 지론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기에 가장 좋은 때는 처음 그 기분을 느낀 그 순간이다. 일단 감정이 부풀어 오르면 감정의 패턴을 깨뜨리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진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 7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토니 로빈스의 거인의 생각법 도서 내용 중에서 내 안에 무한 능력을 펼치고 변화의 힘을 기를 수 있는 11가지 주제의 내용을 소개해드렸죠. 저자는 이 책을 365일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자신의 느낌도 기록해 가면서 거인의 생각법을 행동으로 꼭 실천해서 삶에 적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5천만 명 이상의 삶을 바꾼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0.001% 부자들의 멘토인 토니 로빈스, 그리고 그의 생각이 집약된 거인의 생각법. 제 경우에도 반복해서 읽을수록 더 와닿고 깊이 음미해 볼수록 더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에도 소개되어 있는데요. 넷플릭스에 보면 멘토는 내 안에 있다라는 이분의 다큐 영상이 있거든요. 궁금해서 엊그제 봤는데요. 강연장의 열정과 환희에 놀라고 긍정 에너지가 샘솟고 위로와 공감에 눈물이 났던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토니 로빈스가 강조하는 한 축인 행동 신호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책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자는 살면서 느껴지는 모든 감정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이를 어떤 행동을 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라고 강조하죠. 감정은 행동을 요구하는 신호라고 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 10가지를 살펴보고 이 감정이 보내는 행동 신호는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행동 신호 첫 번째, 좌절감. 좌절감은 지금은 발전이 보이지 않더라도 어느 단계에 이르면 지금 하는 일이 잘 될 것이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행동 신호다. 좌절감은 어떤 일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게끔 독려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어떻게 해결할까? 유연함을 가져라. 좌절감을 친구 삼고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원하는 것을 이미 얻은 사람들을 롤 모델로 삼고 그들에게서 배워보자. 이런 도전을 최소한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여 해결하고 즐거움을 얻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이 방법은 내게 큰 행운이 될 것이다. 행동 신호 두 번째, 실망감. 실망감은 나는 영원히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시리에 빠졌을 때 생기는 존재의 고통스러운 느낌이다. 이 행동 신호는 기대치를 낮추라고 요구한다. 어떻게 해결할까?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내 기대치를 다시 설정해보자. 즉시 성과를 얻을 수 있고 더욱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자. 내 판단이 너무 성급했을 수도 있음을 인식하자.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도 많다. 인내심을 갖자.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욱 효과적인 계획을 세우자. 과거의 일에 연연해하지 말고 미래에 발생할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갖자. 행동 신호 세 번째, 분노. 분노, 짜증, 억울함, 경로 같은 행동 신호는 강력한 감정이다. 이러한 감정의 근원은 상처받았다는 느낌으로 다루기 어려운 아픔이다. 이 행동 신호는 우리의 중요한 원칙이나 기준이 누군가에게 침해당했거나 스스로 이를 어겼을 때 발생한다.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오해했을 수도 있으며 정작 원칙을 침해한 상대는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나의 규칙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음을 인지하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분노를 차단해보자. 장기적으로 이 사람이 날 진심으로 염려하는 것이 아닐까? 이 일을 통해 내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 내게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행동신호 네 번째, 상실감. 상처받았다는 느낌은 보통 상실감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상실감은 때론 착각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이 행동신호는 자신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거나 혹은 기대가 너무 커서 충족될 수 없음을 일깨운다. 어떻게 해결할까? 실제로는 잃은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예를 들어 연인이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고 해서 사랑이 식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상황을 재평가하자. 내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무언가 다른 것을 얻지 않을까? 내가 이 상황을 성급하게 혹은 너무 엄격하게 판단했는가? 내게 상실감을 갖게 한 상대에게 최대한 우아하고 정중하게 내 감정을 이야기하자. 행동신호 다섯 번째, 불편함. 실증, 초조함, 불안, 번민 등의 불편함은 무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행동신호다. 불편함은 어떤 상황에 대한 느낌일 수도 있지만 현재 행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안 될 때도 일어난다. 어떻게 해결할까? 어떤 기분을 느끼고 싶은지,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 명확히 정하자. 행동을 바꾸거나 개선하자. 어떤 상황에 대해 느끼는 방식을 즉시 바꾸자.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조금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자. 불편함을 그대로 두면 두려움으로 전이되고 만다. 행동신호 여섯 번째, 두려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 두려움, 염려, 걱정, 불안 같은 감정은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외치는 행동신호다. 어떻게 해결할까?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을 생각해보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확인해보자. 어떤 행동을 취해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준비가 되면 걱정을 멈추고 이 상황을 지속적, 성공적으로 헤쳐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시각화하자. 자신감이 들 때까지 계속해보자. 행동신호 일곱 번째, 죄책감. 죄책감은 자기 스스로가 중요한 원칙을 어겼을 때 생겨난다. 이 상황을 바로잡고 다시는 그 원칙을 어기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일깨워주는 행동신호다. 이것은 내면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식이기도 하다. 어떻게 해결할까? 자기 스스로가 중요한 원칙을 어겼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이런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자. 똑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숭고한 원칙에 걸맞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법을 정신적, 감정적으로 연습하자. 죄책감에 빠져들지 말자. 자신의 출발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죄책감을 오히려 이용해보자. 죄책감을 버리고 옳은 일을 하자. 끝없는 자책은 자신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행동신호 여덟 번째, 결핍감. 결핍감은 지금 하는 일에 필요한 정보, 이해력, 전략, 자신감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는 더 많은 자원을 모으라는 행동신호다.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까지 자기 능력을 너무 부당한 잣대로 평가해 왔는지도 모른다.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내가 쓸모없다고 느끼는 것이 혹시 나만의 생각은 아닐까?
만약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쓸모없다는 감정을 스스로 더 개선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자. 그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롤 모델을 찾아보자. 그리고 보다 유능하게,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을 배워보자. 행동신호 9번째, 과도한 스트레스. 과부하, 중압감, 우울감, 무력감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발생하는 행동신호다. 이러한 상황은 몇 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해결할까? 처리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자. 우선순위를 정하자. 이를 통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 목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해결해보자.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그리고 그 안에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일은 이유와 목적이 있으며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행동신호 10번째, 외로움. 외로움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상대를 돌보며 사랑을 나눠야 한다는 행동신호다. 이 행동신호는 세상 속으로 나가서 관계를 맺도록 이끈다. 어떻게 해결할까? 언제든 내가 다가가 사람들과 사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어디서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어떤 관계가 필요한지 생각해보자. 친구, 연인, 아니면 내 말에 귀 기울여줄 사람인가? 바로 실행에 옮겨라. 연락을 취하고 사람들을 만나자.